안녕하십니까. 버스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최근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체감 안전도 조사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17개 지방청이 관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남지방경찰청의 종합안전도가 76점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경찰은 지난 2016년과 17년 조사에서도 전국 1위를 기록해 올해까지 3년 연속 1위의 성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전남 도정에서 동부 지역에 차지하는 비중은 수치상으로나 정서적으로 상당하지만 지역에서는 늘 소외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민선 도지사들도 늘 이 점이 고민이었는데 이번 전라남도 조직 개편에서 동부본부의 기능과 인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록 지사가 이달 초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동부지역본부의 위상. 2014년 출장소에서 본부로 승격된 이후 1국 3과 11 담당 67명 정원이던 것이 이번에 1국 5과 17 담당 98명 정원으로 조직과 기능이 확대됐습니다. 업무도 당초 7개 시군 출장소 기능과 환경 기능에다 도 전체 산림 기능이 이관됐습니다. 물이랄지 대기는 물론이고 푸른 숲 가꾸기 차원의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천연 가로수길이랄지 녹지 업무가 지난 2014년 민원 처리 건수는 1,700여 건, 지난해 말에는 4,900여 건으로 증가했고 처리 가능한 민원 사무도 23종에서 136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정자문협의회와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은 물론 문화소통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는 동부본부를 중심으로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와 함께 여수 세계박람회장 인근에 국립해양기상과학원의 건립도 추진됩니다. 전남 동부권은 전남 전체에서 인구는 46.9%, 면적은 35.5%, 산업단지 생산 실적은 86.8%를 차지해 동부권의 행정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순천시의 협조를 받아서 제2청사 내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동부지역본부는 새로 이관되는 업무와 인력을 수용하기 위해 청사 정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서남권으로 치우친 전남도정이 동부지역본부의 기능 강화를 통해 새로운 균형행정, 소통행정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항만 순찰 활동이 강화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이용객과 낚시객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여수항 내 순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해수청은 선박교통이 혼잡한 오동도 방파제부터 여수 구항까지의 야간 순찰 횟수를 늘리고 불법 어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주요 관광지 등을 홍보하기 위해 스마트폰 동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7일부터 이달 말일까지며 여수의 명소나 상징물, 축제 등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게시한 뒤 여수시 정보통신과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여수시는 작품성 등을 평가해 다음 달 20일 선정작을 발표하고 모두 39명에게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광양보건대 정상화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쟁점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최근 광양시가 도립대학으로의 전환을 건의했습니다. 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도 기대하고 있는데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광양 지역의 대학 정상화. 정현복 시장은 광양보건대 정상화 문제를 민선 6기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로 지역대학인 보건대 정상화입니다. 도와 연계해서 광양보건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광양보건대 정상화 방안으로 전라남도의 도립대학으로의 전환을 건의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 지정 추진도 건의문에 담겼습니다. 대학 정상화 포럼 현장에서도 도립대학이나 공영형 사립대 지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승인 절차나 제자리 걸음인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현실적 고민도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광양시에서 주창하고 있는 도립대 방안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될지에 대해서 의문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공영사립대는 아직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영사립대로 추진하는 것은 광양보건대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달 말 예정된 교육부의 대학 역량 2단계 평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2단계 평가에서 재정 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면 대학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지자체 지원과 함께 대학의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대는 보건대대로 교직원비를 비롯한 우리 학생들이 자구 노력을 철저히 해야 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걸맞게 함께 지원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재단 설립자의 교비 횡령 비리 등으로 대학 부실을 초래했던 광양보건대. 특화된 보건계열대학으로 정상화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순천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최근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관내에서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 심의가 통과돼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다음 달부터 건물, 토지 매입 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장천동과 저전동 일원에서 오는 2022년까지 추진될 이번 사업에는 국비를 포함해 500억 원이 투입되며 원도심의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어제부터 오는 21일까지 15일간 신임 사장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신임 사장 후보자는 여수항과 광양항을 해운 물류 중심 기지로 육성하고 글로벌 종합 항만으로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법률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사장의 임용 기간은 3년이며 임기 만료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대학의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의 기본 역량 평가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예정입니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워낙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탈락 위기 대학의 반발과 대학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대는 지난 6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모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학회지에 실리지도 않은 논문을 게재했다고 속여 연구비를 이중으로 지원받은 데다 잦은 휴강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했다는 게 징계 사유였습니다. 휴강권도 학생들의 주장에 따르면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매 학기.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이 징계가 보복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대가 교육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교수들의 급여 일부를 학교 발전 기금으로 징수했는데 여기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는 겁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교수의 급여도 강제로 징수하였다. 더 나아가 학교 정책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했다. 광주대는 호봉재 교수 170여 명 가운데 5명이 올해 발전기금을 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임된 교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의 1차 평가에서 탈락 대상에 포함된 조선대와 순천대에서는 총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책임 문제를 놓고 대학 내부의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지역대학 교수회를 중심으로 교육부 평가 시스템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대학의 구조개혁이나 정상적인 발전보다는 교육부의 의도나 부실대학 폐교 등의 평가 결과를 악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교육부의 기본 역량 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은 물론 재정 지원 중단이나 학자금 대출 제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살생부로까지 불리는 최종 평가 결과가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대학 내부의 갈등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목포 유달동과 만호동 일대는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근대 역사문화 공간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앞으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이뤄집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97년 개항 이후 목포는 근대 자본주의가 꽃핀 도시였습니다. 격자형 도로망을 따라 일본인들은 영사관과 동양척식 주식회사 등을 설치하며 목포항 주변에 정착해 나갔습니다. 목포 유달동과 만호동 일대는 아직도 1920년대 근대 정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동네 어귀에는 일본식 다다미방이 남아있는 일본식 가옥들이 자리 잡고 있고 지금은 상부가 없어 1층만 있지만 90여 년 전 지어진 일본 기독교회 건물도 눈에 띕니다. 일본인 개항지로서 당시 일본인들이 다녔던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교회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지구내 15개 근대 건축물들이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건축사와 생활사 측면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목포 근대역사공간 11만 4천 제곱미터도 등록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는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해 국비 등 앞으로 200억여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의 입체적 보존과 활용을 위해 건축물이 아닌 공간이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의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점적으로 관리했던 면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적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목포 유달동과 만호동 일원에는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양원입니다. 고흥군이 온열 질환과 농수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그동안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 지정 운영과 야외 그늘막 설치, 주요 사업장 사업 일시 중단,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장비 지원, 전복 가두리 차광막 설치 지원, 수온 적조 피해 예방 지원과 해파리 구제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또 군민들을 대상으로 낮 시간 야외 활동 자제와 물 자주 마시기 등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올 상반기 수산물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속 3반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수산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가 늘어난 12억 달러를 달성한 가운데 전남 지역의 수출액도 지난해보다 13.3% 증가한 1억 1,7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반기별 수출액 가운데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상하반기에 이어 잇따라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과 배후단지 폭염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섭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과 여수 지역 부두 건설 현장, 배후단지 등에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항만도로 살수와 무더위 쉼터 운영에 나섭니다. 또 항만 배후단지와 공사 현장을 방문해 열사병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지난 밤사이에도 밤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서울은 18일째, 대전과 광주는 19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해가 나면서 기온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2도, 대전 28.1도, 광주 27.6도 보이고 있고요. 대구도 25도를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 대구 36도 등으로 곳곳에서 폭염 경보 수준인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후 시간대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겠고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끼어 있고요.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으로는 구름이 조금 끼겠고 오후 시간대에는 언제든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대기질은 대체로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지만 오존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안동 36도, 포항 31도, 대전과 전주는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도 곳곳에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